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책과 함께 성장하는 매일매일 책이랑입니다. 제가 최근에 채널명이 바뀌어서요. 이제 오늘은 새 채널명으로 처음 인사를 드려봤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필기체 소문자 H를 연습해 볼 건데요. 필기체는 정자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먼저 정자체로 H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정자체 H 썼고요. 자연스럽게 기울기, 즉 각도가 기울여져서 쓰는 게 필기체예요. 그래서 기울기만 변형해서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1차적인 필기체 형태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앞에 철자와 뒤에 철자가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로 이어지면서 쓰는 게 필기체예요. 앞 철자가 요쯤에서 끝났다고 치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H의 기둥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올라가고요. H가 끝나고 다음 철자 연결이 되면 연결고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결고리까지 포함해서 써보면은요. 연결고리 이어져서 기둥까지 올라가고요. 여기에서 기둥이 시작이 돼서 내려오면서 H의 몸통 시작이 되고요. 몸통 높이는 기둥의 정확하게 절반까지 가서 다시 내려와서 두 번째 몸통 기둥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필기체는 흘림체이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획이 끊어지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서 쓰게 되죠. 줄노트 안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필기체는 예쁘게 쓰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비율에 맞게 쓰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H를 쓸 때 지금은 줄노트 안에 이미 배분이 되어 있는 데서 써서 쉽게 썼는데요. 우리가 보통 줄노트 없이 쓸 때 H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요 몸통을 너무 낮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통과 머리, 기둥의 비율은 1대1이 돼야 되는데요. 몸통이 너무 낮게 되죠. H의 몸통만큼 하나 더 올라가는 만큼 머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기둥의 절반까지 정도는 올라와 줘야지 H의 비율이 맞게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꼭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H는 요 연결고리와 H의 기둥이 이어져서 생기는 연결고리의 공간이 너무 커지지 않게끔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필기체를 빨리빨리 이어서 쓰다 보면 속도가 붙다 보면 H를 무심코 이렇게 거의 몸통과 비슷한 정도의 폭으로 요 고리를 크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H 하나만 써놓고 봤을 때는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 단어가 모이고 문장 전체로 써지다 보면 이렇게 쓰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은 기둥 올라가는 철자들은 다 이렇게 크게 쓰시더라고요. B도 기둥이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쓰고요. D도 기둥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쓰고 K도 기둥이 올라가면 이렇게 쓰고 이게 이렇게 커지다 보면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깔끔하지가 않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산만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정도로만 이 공간은 써주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붓펜으로 H를 써볼 거예요. 필기체는 이렇게 이어서 한 번에 써지다 보니까 글씨의 굵기를 가지고 입체적인 필기체를 쓰실 수가 있는데요. 글씨의 굵기가 굵어지고 가늘어지려면 바로 요 펜 끝의 굵기가 아니라 쓸 때 들어가는 힘의 강약으로 더 누르고 덜 누르고 하는 힘의 강약으로 조절을 해서 쓰셔야지 획이 굵어지고 가늘어지면서 입체적으로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힘을 빼고요.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시작이 되면서 올라가는 획은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서 가늘게 펜을 들고 쓰는 느낌으로 겨우 나오게끔 써주시면 되고요. 꺾어져서 돌아가면서 H의 기둥이 시작하면서 내려오죠. 이때는 힘을 꾹 주기 때문에 최대한 두꺼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획 몸통 시작을 할 때는 가늘어지고요. 다시 내려오면서 두꺼워지고요. 다시 H 이제 끝났으니까 마무리하면서 다음 자 연결하기 위한 연결고리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힘을 빼주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가늘게 또 이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붓펜이니까 이렇게 시각적으로 크게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필기체 강의에서 꼭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붓펜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맨날 쓰시는 볼펜으로 쓰시더라도 이 필압을 필기구의 종류에 상관없이 내 손에 익혀두시면 볼펜으로 쓰셔도 이거는 띄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르게 되고 띄게 되고 누르게 되고 힘을 빼게 되고 이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써지고요. 여러분 필기체 연습 많이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계속 손도 안 떼고 힘을 꾹꾹 누르면서 글씨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빼고 내려올 때 누르고 올라갈 때 빼고 내려올 때 누르고 올라갈 때 빼고 내려올 때 누르고 요거를 해주셔야지 손도 힘을 빼서 좀 쉴 수가 있어요. 쓰면서도 계속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씨는 입체적으로 나오면서 손은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손도 피로감을 덜어주면서 손에 힘을 주고 빼는 연습을 익혀두시는 게 필기체를 예쁘게도 쓰실 수 있지만 쉽게 편하게 힘 덜 들이고 쓰실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꼭 참고하시고요. 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H가 다른 알파벳 철자들과 연결이 될 때 그 연결고리 유형을 살펴보면은요. 앞에 연결고리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요. 뒤에 연결고리는 세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먼저 H 앞에 어떤 철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H는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돼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DH는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D가 밑에서 연결고리가 끝났죠? 밑에서 끝났기 때문에 연결고리도 밑에서 시작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H의 기둥까지 위로 올라가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요 두 번째 유형은 H의 중간에서 연결고리가 시작이 되는 경우인데요. H의 앞단어가 위에서 끝난 경우에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O는 위에서 끝나서 연결고리도 위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H로 연결이 될 때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H는 자체에 키가 있기 때문에 앞에 위에서 끝나는 철자가 온다고 해도 이렇게 연결고리가 시작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O 입장에서는 위에서 끝났지만 H는 기둥까지 있는 키가 큰 철자이기 때문에 H 기준에서 보면 중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기둥의 절반에서 연결고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거는 O처럼 위에서 끝나는 철자는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O뿐만 아니라 B, W, V 위에서 마무리가 돼서 연결고리가 위에서 끝나는 철자는 H가 연결이 될 때 이 형태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요 4개의 철자를 제외한 나머지 22개의 철자는 밑에서 끝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 HD에 어떤 철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H는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예를 들어 H, K의 경우는 이 조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K처럼 기둥이 있는 철자는 H 연결고리도 키 높이가 똑같아야 되죠. H의 기둥 높이까지 연결고리를 빼주시고요. 여기에서 꼬면서 기둥이 시작돼서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으로 연결되는 조합은요. HK뿐만 아니라 HB, HF, HH, HL, HT 네, 이렇게 기둥으로 시작되는 철자들은 다 요 첫 번째 유형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면 맞고요. 요때 주의할 게요. 키 높이도 당연히 동일하게 맞추는 주의하셔야 되는데 특히 H에서 연결이 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 연결고리의 모양이 너무 이렇게 처져서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K가 연결이 된다 하면 요 정도로 연결고리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너무 처져서 밑으로 처져서 연결이 되게 되면 K가 기울기를 맞추려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본의 아니게 기둥의 공간이 너무 커집니다. 기둥이 커지게 되면 밑에 K 몸통을 쓸 공간을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몸통이 왜소하게 써지게 됩니다. 쓸 자리가 없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K 철자를 잘 쓰기 이전에 연결고리를 제대로 빼줘야지 그 다음 기둥으로 시작되는 철자들이 필요 이상 과하게 공간이 생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예를 들어 HC는요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H가 끝난 다음에 바로 여기서 그 다음 철자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요. 동굴려서 그 다음 철자의 몸통 시작 지점까지 와서 겹쳐서 나가면서 철자가 완성이 되게 되는 조합인데요. 이 조합으로 연결되는 철자는 보시면 HC뿐만 아니라 HD, HA, HG, HO, HQ, HZ 이렇게 H 다음에 둥글려서 동그라지는 모양으로 연결되는 철자가 오는 조합에서는 다 요 두 번째 유형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요것도 꼭 주의하실게요. 빨리 쓰다 보면 H를 쓰고 나서 뒤에까지 시작 지점까지 가지 않고 그냥 H를 쓰고 나서 대충 한 요 정도에서 요 앞부분 정도에서 C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C를 시작하면 기울기 맞춰서 내려오려면 요렇게 써줘야 되죠. 너무 비좁아서 H랑 딱 붙게 됩니다. 필기체는 철자와 철자 사이의 기본적인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돼야지 균형이 깨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쫙 붙게 되면은 통일감을 해치게 되죠.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붙지 않으려고 이쪽으로 내려오질 못하고 우리가 틀어서 변형을 해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너무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또 기울기가 틀어지게 되죠. 공간을 일정하게 벌리는 데는 유지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러는 바람에 그 다음 짤 기울기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H에서 이 조합으로 쓰실 때에는 반드시 뒤에까지 동그라미 시작 지점까지 가서 여기서 겹쳐져 나오면서 시작이 돼야지 자연스럽게 기울기나 간격 유지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H에서 몸통 높이까지 빼주고요. 연결고리 끝을 이렇게 둥글리지 않고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HP는 H 쓰고 나서요. P는 H의 몸통 키 높이까지 딱 맞춰서 여기까지 올라오고요. 여기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으로 연결되는 조합은 HE도 그렇고요. HI, HJ, HM 많죠. N도 있고요. P도 있고요. 26개 알파벳 중에서 1유형과 2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철자는 요 3번의 유형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의 연결고리와 비율을 먼저 알아봤고요. 활용해서 실전 연습으로 HA부터 HZ까지 이어쓰기 연습으로 바로 넘어갈게요.